자, 91페이지 이제 무게중심 부분을 이제 조금 개념을 확장해 드릴 거죠. 자, 결속관 대상인들 잘 보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재 페이지 이제 91페이지 왼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때 무게중심을 이제 구하는 걸 했었어요. 이제 뭐 A, B, C 이렇게 주어져 있고 선생님이 뭐 A를 예를 들어서 X1, Y1이라고 해놓고 A를 이제 X2, 이제 Y2 이렇게 이제 X3, 이제 Y3라고 해놓으면 선생님이 이제 무게중심을 이제 구하라고 했을 때 이제 증명도 해드렸었죠. 무게중심이 이제 3분의 이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그리고 이제 3분의 이제 Y1 더하기 이제 Y2 더하기 Y3 이렇게 이제 해드렸었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겠고요. 오늘은 이제 무게중심에 대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제가 이 선분 AB 그리고 선분 BC, 선분 CA 삼각형의 세 변을요. M 대 N으로 내분해 볼게요. M 대 N으로 이렇게 M 대 N으로 내분해 볼게요. 내분점을 제가 P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 변만 이제 M 대 N으로 내분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예요. 여기도 M 대 N. 여기를 선생님이 Q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Q를 아까 세타라고 적고 있네. 이렇게. 그 여기를 이제 선생님이 또 M 대 N으로 내분해 볼게요. M 대 N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R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M 대 N으로 내분한 점, 세 개의 변을 다 M 대 N으로 내분했기 때문에 M 대 N으로 내분한 점 세 개의 점이 있겠죠. 이 세 개의 점으로 지금 삼각형을 만들었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가르칠 건 뭐냐면 삼각형 이제 PQR의 이제 무게중심 역시 처음에 주어진 삼각형 ABC의 이제 무게중심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걸 증명해 드리겠다. 이거 첫 번째 스토리가 중심하고 똑같다. 내분점 돌리기라고 얘기할게요. 내분점 돌려가지고 삼각형 만들었다 이거예요. M 대 N 돌리고 M 대 N 돌리고 M 대 N 내분점을 계속 돌려줘서 그래서 세 개의 점으로 해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줬는데 요게 왜 처음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 똑같을까?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쉽게는 안 내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 제가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무게중심이 예를 들어서 3,7이라고 할게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여기를 4대 1 이렇게 했어요. 4대 1 하진 않지만 여기도 4대 1 이렇게 했어요. 여기도 4대 1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삼각형을 만들어줬을 때 무게중심을 구하래요. 그럼 구할 필요 없이 그냥 3,7이 답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런 활용적인 문제들이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또 문제를 통해서 또 이제 풀어드릴 건데 지금 중요한 건 증명이에요, 증명.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좌표, P의 좌표부터 일단 건들고 들어갈게요. 자, P의 좌표라는 것은 이제 X좌표, Y좌표가 다 있겠죠. 근데 이제 X좌표만 하면 Y좌표는 뭐 금방 되겠죠. 형태가 똑같으니까. X좌표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M 플러스 N 이렇게 해주시겠죠. M 플러스 N. 여기도 역시 똑같이 M 플러스 N이겠죠. 이렇게. 부탁해봅시다. 결석자가 많으니까 빨리 끝내줘도 여러분들 쉬게 해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볼 거죠. M하고 X2, N하고 X1 볼 거니까 여기는 MX2 플러스 N, X1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기는 M, Y2 플러스 N, Y1이겠죠.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Q의 좌표를 또 구해볼게요. Q의 좌표 역시도 이제 M 플러스 N일 거고요. A도 이제 M 플러스 N일 겁니다. 근데 Q의 좌표 역시 여기서 보게 되면 M 대 N이니까요. MX3겠죠. MX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N, MX3죠. 그리고 N, X2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N, X2 이렇게 되겠죠. 여기 형태가 똑같으니까 M, Y3 플러스 N, Y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아래 좌표를 또 보면 역시 이것도 쉽게 M 플러스 N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도 지금 M 플러스 N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요. N, X1 되겠죠. 그리고 N, X3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mx1 더하기 nx3 되겠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my1 플러스 ny3 이렇게 되겠죠. n을 좀 작게 적어주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은 이거를 이렇게 좀 여러분들 설명하니까 천천히 적었지 머릿속으로 뭘 하고 있냐면요. x1, x2, x3 이런 식으로 적고 어떻게 이 방향으로 할까요? x1 이렇게 적어놓고 n 플러스 n 다 똑같을 거니까 앞에는 x2가 오면 x1이고 자 x2가 오면 x1이고 그 다음에 x3가 오면 x2가 오고 x3가 오면 x2가 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x1이 오면 x3가 오고 x1이 오면 x3가 오고 x2가 먼저 오면 x1이 오고 x3가 오면 다시 x2가 오고 x1이 오면 x3가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릿속으로 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뭐 그것까지는 안 말할 수 있는데 뭐 할 수 있으면 좋다 이거죠. 근데 이런 좌표에 대한 요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자님들이 적으면서 실력을 좀 키워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제가 PQR의 무게중심을 구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야이좌표와 야이좌표를 더한 다음 3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야이좌표와 야이좌표를 더한 다음 3으로 나눠버리면 무게중심 G'이 나오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게중심 G'이 지금 G하고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다 더한 다음 3으로 나눠버릴게요. 3으로 나누는 걸 먼저 적을까요? 그럼 여기는 이제 둘 다 분모는 n 플러스 n일 거고 여기도 분모도 n 플러스 n일 거고 여기도 n 플러스 n일 건데 통분해도 선생님 편의상 n 플러스 n으로 그냥 적어버릴게요. 이렇게 잘 아시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이거 1분의 3인 거겠죠 이거는? 굳이 안 적어도 알겠지만 이걸 너무 작게 적어줬나요? 길게 이거 너무 길게 적어줬나요? 이렇게. 그럼 다 더할 거니까 보세요. 이때 보실 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x2 있죠? 여기도 x2 있죠? x2로 묶어버리세요. 그리고 또 여기 보세요. x1 있죠? 여기도 x1 있죠? x1으로 묶어버리세요. x3 있죠? x3로 묶어버리세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될 거냐면 x1 n 플러스 n 더하기 x2 죄송해요. x2 n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적을 때가 좀 넘어갈게요. 여기 적을게요. x3 n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다시 n 플러스 n으로 묶어버릴 수 있겠죠. 다시 n 플러스 n으로 묶어버리면 3분의 n 플러스 n이 될 거고 n 플러스 n으로 묶어버리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돼버리겠죠. 약분해서 처음 무게중심하고 똑같아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 한 번만 증명했고 그 다음부터 증명할 필요 없어요. 한 번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오늘 무게중심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보다 같은 n대n으로 내분한 세 개의 점으로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 역시 첫 번째 주어진 무게중심하고 G가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G하고 G 프라임이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릿속으로 정리해버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이기도 같기도 해요. 자, 이제 한 2개 정도만 하면 문제 풀고 바로 끝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올까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학교 선생님이 무게중심을 이제 가르쳐 놓고 이런 스토리를 내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이제 세 개의 점을 줄 거예요. 세 개의 점을 A, B, C라고 할게요. 세 개의 점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개의 점이 나와 있다는 건 뭐냐면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어떻게 주어져 있어도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출제자가 어떻게 늘어나냐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개의 점과 임의의 점 P를 줘요. 임의의 점 P를 주는데 이 임의의 점과 무엇이 성립하느냐?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더하기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이제 P의 점을 찾으라고 이렇게 대충 적을게요. 지난번도 했으니까 한 직선에 있는 세 개의 점 A, B, C, 임의의 점 P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임의의 점이지만 어떤 식이 주어져 있고 최소가 되는 점 P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P는 임의의 점이 아니겠죠. 그럼 출제자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야이를 읽을 때 선분 PA의 거리의 제곱 그래서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이제 P의 좌표를 찾겠다 이거예요.
결론만 얘기하면 이 P가 바로 무게중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출제자. 근데 그게 왜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왜 되는지를 잠깐 증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갑시다. 아침 11시부터 나오셔가지고 영어 수업 듣고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지금 빨리 끝내버려줘야 돼요. 최대한 빨리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해볼게요. 오늘 어려운 걸 하지 맙시다. 여기를 이제 선생님이 A라고 할게요. X1, Y1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또 X2, Y2라고 할게요. 여기를 X3, Y3라고 할게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고 했으니까 X1, Y1, X2, Y2, X3, Y3 이렇게 나눠도 아무나 상관없어요. 여기를 B, 여기를 C 이렇게 놓을게요. P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P는 찍지 않을게요. 지금 P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다만 P의 좌표를 X, Y라고만 할게요. 제가. 그러면 PA의 제곱, PA를 거리를 구할 수 있잖아요. PA부터 구해볼까요? PA라는 건 루트 이제 X-X1의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이겠죠. A가 지금 PA겠죠. 근데 우리가 구할 거는 PA 제곱에 대해서 나갈 거니까 루트를 없애버리고 나가겠다. 루트를 없애버리고 나가겠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했을 때 PB의 제곱도 PC의 제곱도 싱플하게 정리할 수 있죠. 자, PB의 제곱이라는 것은 X-X2의 제곱, Y-Y2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A는 X-X3의 제곱 플러스 Y-Y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이 그림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어보는 건 지금 양의를 더한 값의 최소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보니까 야이가 어떤 식인 줄 알아야겠죠. 야이는 이런 식이죠. 야이를 다 더한 거니까 X-X1의 제곱 더하기 X-X2의 제곱 더하기 X-X3의 제곱 더하기 좀 빨리 해도 영상에 다시 또 보내드릴게요. 자, Y-Y1의 제곱 더하기 Y-Y2의 제곱 더하기 Y-Y3의 제곱이 되겠죠. 이런까지 결론이 났어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야이만 일단 볼게요. 야이만. 야이가 어떤 식으로 예쁘게 변하는지, 이쁘게 변하는지만 일단 볼게요. 이쁘게 변하는지. 그러면 야이도 어떻게 이쁘게 변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냐면 문자만 바꿔버리면 되는 거니까. X1 자리에 Y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X 자리에 Y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 야이만 이쁘게 보겠다. 잠깐 옆에 칠판을 다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게 상당히 쉽습니다. 저희 10분도 안 걸려요. 10분만 있으면 다 그냥 끝납니다. 힘내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저 앞에 있는 요 식만 지금 이쁘게 같이 바꿔보겠다고 했어요. 이 식을 어떻게 바꾸냐면 한 번 더 적어드릴게요. X-X1의 제곱, X-X2의 제곱, X-X3의 제곱이죠. 그냥 얘는 저기 지금 X제곱이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2, X1 있고 X1의 제곱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X의 제곱 있죠? 마이너스 2, X2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X2의 제곱이 있죠.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 X3가 있고요. X3의 제곱이 있겠죠. 야이를 이쁘게 바꿔버리면 우리가 변수 지금 P의 좌표가 중요한 거니까요. 야이를 변수로 볼 수 있는 거죠. 나머지 다 X, Y2는 주어지는 거니까 상수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야이를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제곱 이렇게 보면요. 3으로 바꿔버릴게요. 3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X이겠죠. X만 변수로 보이는 그 뒤에 X1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3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런데 야이가 지금 우리가 X가 변수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볼 수 있겠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야이를 무슨 용으로 바꾸겠다? 표준형으로 바꾼다. 표준형으로. A, X-P의 제곱 플러스 Q 한 다음에 X가 P일 때 최소값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이를 표준형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최소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X가 무엇일 때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함수값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이를 선생님이 편의상 그냥 K로 바꿔버릴게요. K로.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바꿉니다. 표준용으로. 자, 3으로 묶을게요.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x 이렇게 되겠죠. 여기 뒤에 k가 있겠죠. 얘는 지금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왜 의미가 없냐면 우리는 최소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x가 뭐일 때 최소값이냐고 물어봅니다. 자, 반지의 조합. 야이를 완전 제곱식 만들어줄 거죠. 그럼 야이 개수의 반은 어떻게 돼요? 야이 개수의 반은 3분의 1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되겠죠. 야이 반을 제곱해 줄 거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요? 9분의 1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의 제곱이 들어가겠죠. 근데 야이가 똑같은 걸 빼줄 거죠. 야이가 똑같은 거를 빼줄 거죠. 그걸 선생님이 K'이라고 해볼 겁니다. 야이와 똑같은 걸 빼줄 거잖아요. 근데 야이가 3을 거쳐서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야이를 마이너스 3K'이 나오겠죠. 야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왜?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교육과정상 야이에 대한 건 나중에 문제예요. 지금. 야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빼버리고. 야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사랑하는 제자님들 다 끝나가요. 3x 마이너스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의 제곱 플러스 야이 별표로 바꿔버릴게요. 별표 이렇게 되겠죠. x가 뭐일 때 최소값을 간다 이거죠. x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일 때 최소값을 갖겠죠. 최소값 별표로 갖겠죠. 무게중심일 때 저 최소값을 갖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지만 뒤에 원래는 이거죠. y를 안 했잖아요. y는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y는 할 필요가 없냐면 요 식 뒤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3y 마이너스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에 제곱한 다음 별표 플라임이 있는 거잖아요. 야이도 실수의 제곱이고 야이도 지금 실수의 제곱에 앞에 3이 붙은 거니까 실수의 제곱이 가장 작으려면 야이가 0이 돼야 될 거잖아요. 야이도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될 거죠. 무게중심의 좌표가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기분하게 끝났다고 봅니다. 네, 빨리 했지만 이따 쉬는 시간에 모르시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좀 스피드를 좀 높였습니다. 자, 원래 농담 안 하는 건 좀 이해해주세요. 우리 제자님이 좀 힘든 상황에서 제가 농담해버리면 수업이 루즈해질까봐 빨리빨리 해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믿겠고요. 일품책에서는 하나를 더 가르치고 있어요.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평행사변형. 근데 내분점을 배운 다음에 정확히 얘기하면 중점인데 중점을 배운 다음에 평행사변형. 같은 평행사변형인데 여기의 평행사변형과 여기의 평행사변은 같은 사변형인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보는 평행사변형의 관점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보는 평행사변형의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중학교 2학년 2학기 교육과정으로 가보죠. 자, 다 끝나갑니다. 개념은 다 끝나가요. 이제 문제만 풀면 되는데요. 자, 갑니다. 자, 보면 중학교 학생들한테 제가 평행사변형을 딱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 여기는 중학생입니다. 중학생들은 제가 평행사변형에 두 대각선을 그렸어요. 여기 또 평행사변형에 두 대각선, 여기도 평행사변형에 두 대각선. 이 말을 적어줬으면 더 예뻤겠네요. 중학생들은 이렇게 하겠죠. 야이하고 같다. 중학생들의 야이 마인드는 뭐냐면 중학생들은 이렇게 읽어요. 같은 그림을 보고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을 뭐한다? 2등분한다. 이게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관점이겠죠. 근데 우리는 좀 다르게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를 만약 x1, y좌표는 안 적을게요. 여기는 x2 적을까요? x2, y2 여기는 x3, y3 여기는 x4, y4 이렇게 따로 칠게요. 그럼 고등학생들은 얘를 어떻게 바라보냐? 벌써 저기 좌표했다는 건 고등학생의 관점인 거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그러면 이 점은, 대각선의 교점은 이 선분의 중점이죠. 중점이죠. 그럼 요거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2분의 x1 더하기 x3이죠. 그리고 2분의 y1 더하기 y3이죠. 근데 요 점은 요 대각선에서도 중점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x2 더하기 x4 2분의 y2 더하기 y4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이도 대각선이 교점이고 야, 이도 대각선이 교점이죠.
근데 A가 뭐예요? 중점이죠. A도 뭐예요? 중점이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중점이 일치한다.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예요. 두 중점이 일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x1 더하기 x3과 x 더하기 x4가 어떻게 돼야 되나? 같아야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고등학교 애들이 바라보는 시절이에요. 무슨 얘기나? x1 더하기 x3은 뭐다? x2 더하기 x4라는 얘기고 y1 더하기 y3은 y2 더하기 y4라는 것이 고등학교 애들이 시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연습할 건 뭐다? 중학생은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 유단는 거지만 고등학생은 야이의 중점과 야이의 중점이 아니라 중점이 일치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일품에 있는 내용들은 빨리 끝내버렸습니다. 더 하려고 하다가 또 그렇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문제들이 어렵지 않아가지고요. 좀 후딱 풀어볼게요. 딱 풀어보시죠. 10분 내로 풀어드릴게요. 아이고 세상에. 자, 제가 오늘 농담 안 하고 좀 수학 선생님 좀 같죠? 너무 빨리 설명했나?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자, 볼게요. 저기 보면, 자, 7번 볼까요? 7번. 자, 7번 볼게요. 거기 지금 A가 6,1을 꼭지점으로 하는. 근데 이런 거예요. 이제 아직은 여러분들이 프로가 아니니까, 아직 처음이니까 정표평을 좀 그려주는 게 좀 좋을 수 있어요. 자, 2,1하고 있으니까 제가 A를 2,1하고 찍어버릴게요. 문제와 상관없이 이렇게 2,1을 찍었다는 건 우리 제자님들이 뭘 해야 되냐면요. 문제와 상관없이 이 문제를 따라서 y는 x 위에 있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괜찮겠죠? x 앞에 y제곱 똑같으니까. 그런데 정삼각형 ABC예요. 그 무게중심이 좋네요. 여기가 2,1이고 원점이 무게중심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림이 이런 느낌이겠네요. 이런 느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림을 안 그려도 풀 수 있지만 처음이니까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자, 여기 지금 정삼각형이고 무게중심이 0,0이에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출제자가 뭐라고 했냐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래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지금 우리가 내분점 뭐 그런 거에 대한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서 내분점으로 푸는 게 맞지만 내분점을 무시하고 풀면요 이게 잘 빨리 풀려요. 오늘 잠깐만 내분점을 무시할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야이가 2,1을 두고 야이가 무게중심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항상 꼭지점하고 무게중심하고 연결할 생각을 해야겠죠. 왜냐면 꼭지점하고 무게중심을 연결하는 순간 야이의 이름은 중선이죠. 야이 선생님 D라고 할게요. 선분 AD는 뭐죠? 중선이 되죠. 항상 꼭지점이 나오고 무게중심이 나오면 연결해버려야죠. 중선이 되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왜 출제자가 얘를 정삼각형을 줬을까요? 중선이 곧 정삼각형의 높이가 되겠죠. 정삼각형이라고 줬으니까 정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중선이. 근데 우리가 재밌는 게 정삼각형 높이를 벌써 구했어요. 왜 구했냐면 야이 비율이 지금 2대 1이죠. 이게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왜 생각할 필요도 없냐면 우리가 그림 그릴 필요도 없어요. 여기 0,0이죠? 앞에서 배웠죠? 점과 점 사이 거리 할 때 두 개의 점이 있는데 어떤 점과 원점 사이 거리 구하는 루트 2-0의 제곱 더하기 2-0의 제곱인데 오늘 이게 적지 않고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인 거죠? 2의 2죠. 그 주제는 야이가 바로 2를 띄는 게 뭐냐 이거예요. 1띠가 바로 이렇게. 그럼 2대 1이니까 이게 뭐예요? 루트 2죠. 높이가 바로 3루트 2가 나와버렸어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웠죠? 우리가 한 변의 A, 한 변의 길이가 A. 한 변의 길이가 A. 정삼각형의 높이 H는 어떻게 되나요? 2분의 루트 3A죠. 이 공식 까먹었으면 관련 영상 보러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H가 2분의 루트 3A인데 2분의 루트 3A가 H가 뭐였어요? 3 루트 2였죠. 그러면 3 루트 1에다가 역수인 루트 3분의 2를 곱해야 A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약분해버릴까요? 약분해버리면 A 루트 3만 남겠죠. 계산해버리면 A는 2 루트 6 이렇게 되버린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오늘만큼은 이 풀이가 맞는데 원래는 이 풀이가 멋진 거예요. 근데 조금 섭섭해요. 왜? 오늘의 테마는 이 테마가 아니잖아요. 내분점에 대한 것들을 자꾸 연습시켜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지금 내분점 좌표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습을 안 시켰어요. 답은 말했지만 좀 섭섭해요. 그럴 때 오늘만큼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시면 좋아요. 자, 좌표표만 안 그릴게요.
제가 여기 2,2라고 했고 여기가 0,0이라고 했죠. 그럼 저는 여기에서 쭉 연결해가지고 이거 주의해요. 야이 좌표를 구해놓고 높이를 구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내가 P, Q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비율이 지금 2대1이죠. P, Q를 구해놓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높이를 구할 수도 있어요. P, Q는 바로 나오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야이하고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0,0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2 플러스 1은 X좌표부터 구할게요. B좌표부터. 자, 2 플러스 1은 잡으세요. 여기가 0 나와야 돼요. 여기가 지금 내분점이니까 여기 0 나와야 돼요. 여기 지금 Y좌표. 여기는 X좌표. 무게중심의 X좌표가 0이에요. 무게중심의 Y좌표가 0이에요. 구해볼게요. 2 플러스 2는 2P죠. 2P. 여기 2P가 오겠죠. 그리고 1 곱하기 2는 2가 오겠죠. 이렇게. 괜찮으세요? 여기 똑같이 형태가 똑같으니까 2Q 플러스 2가 이렇게 오겠죠. 괜찮나요? 좀 빨라요? 그럼 어떻게 되면 P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0이 돼야 될 거니까 P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Q가 어떻게 될 거예요? 여기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여기 좌표를 구해놓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높이를 구할 수 있게 높이를. 그것도 2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 죄송합니다. 2 빼기 1의 제곱. 중괄호를 안 했다면 넘어갈게요. 그럼 이것도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해서 3루트 이렇게 해서 높이를 3루트에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 우리 제자님들한테 바라는 건 그거예요. 제가 이 좌표를 구한 다음 이 좌표를 구한 다음 높이를 구해도 되고 괜찮겠어요? 구해도 되고 아니면 비율로 여기 길이를 구해 이렇게 이었죠 여기가. 그런 다음 높이를 구해도 되고 괜찮겠어요? 바로 여기 여 좌표를 구한 다음 높이 이거죠. 이 좌표를 구한 다음 높이를 구할래? 아니면 2대1이니까 이 길이를 구하고 높이를 구할래? 다 하실 수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자, 2개만 더 하고 여러분들 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근데 08번은 좀 길어가지고요. 08번을 좀 이따가 합시다. 09번은 짧으니까 09번부터 하고 08번을 볼게요. 자, 08번을 봤는데 좀 설명할 때, 문제를 떠나서 좀 설명할 것들이 있는 문제라서. 자, 09번, 진짜 너무 쉽네요. 왜 쉽냐면 봐봐요. 진짜 고마워요. 너무 고마운 게, 빨리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09번이 아주 감사한 게 있어요. 왜 감사하냐면, 거기 지금 평행사변형이라고 해서 감사해요. 평행사변형일 때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우리가 구할 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인데 출제자는 감사해요. 여기가 평행사변형이래요. 평행사변형은 이제 고등학교 때니까 두 대각선이 뭐가 일치한다? 중점이 일치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림을 안 그려도 어느 게 대각선인 줄 아시겠어요? 아이가 대각선이다. 잘 모르시길 좌표평면 한번 찍어보세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자, X좌표가 볼게요. X좌표가 0이 있고, Y좌표가, X좌표가 6이래요. Y좌표는 어느 게 큰지 모르죠. 야이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무조건 대각선 되겠죠? 괜찮겠어요? 야이가 X좌표가 큰 건 확실한 거니까. 왔다 갔다 할 거니까요? Y좌표에 따라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AC가 대각선입니다. 그럼 야이 뭐예요? Y좌표를 보면. Y좌표가 2하고 7이래요. 그냥 2하고 7인 거 아니에요? 2하고 7. 근데 이 7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야이가 대각선이에요. 그럼 끝났죠? 이건 안 할게요. 빨리 그 칠판이. 왜 끝났냐면 보이세요? 야이하고 제가 야이하고 야이 더한 게 2분의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2분의 0 플러스 1이니까 할게요. 더한 게 뭐하고 똑같아야 돼요? 2분의 A 플러스 B하고 똑같아야겠죠. 여러분들은 이걸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0 플러스 6과 누가 똑같아야 된다? A 플러스 B하고 똑같다. 이렇게 해줬어요. 왜? 분모를 둘 다 2니까. 그리고 여기도 그럼 끝나버렸죠. 여기도 왜 끝나는 Y좌표는 1 플러스 뭐와? 1 플러스 AB와 1 플러스 AB와 2 더하기 7하고 같아버린 거죠. 분모의 1을 굳이 적을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럼 제자님들 다 끝났어요. 왜 끝났냐면 A 더하기 B는 6이라는 관계식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A, B는 여기가 9니까 8이라는 관계식을 가져왔죠. 근데 야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엄청나게 중간고사 안 끝났군요.
방학 때 많이 배웠죠. A는 A 플러스 B의 3승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라는 걸 배웠죠. A 플러스 B가 6이니까요. 6의 세제곱은 216이겠죠. 마이너스 3, AB가 8이라고 했죠. 8, 6 되겠네. AB가 8이었나요? 8이었네. 그렇게 되겠네요. 216. 그러면 216. 계산하기 쉽네요. 마이너스 24 곱하기 4. 마이너스 144 되겠네요. 계산하기 좀 힘드니까 여기도 6 더하고 여기도 6 더하고 해서 6, 다시 6대 빼버립시다. 222 빼기 이걸로 할게요. 222 빼기 150으로 봅시다. 이걸 푸는 게 낫겠네. 여기도 6 더하고 여기도 6 더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A는 72가 되겠네요. 72 이렇게 되겠네요. A를 이렇게 풀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돼. 이런 것들은 처음에만 이제 어려울 수 있지 나중에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제가요 지금 마지막 문제를 풀기 전에 좀 다른 얘기를 좀 하나 할 거예요.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 나오셨으니까 좀 본전을 뽑으셔야 되죠. 자, 물론 이제 제가 애들한테 이제 교육과정에 부등식의 영역이 사라졌어요. 부등식의 영역. 무슨 얘기냐면 부등식이 가리키는 땅이에요. 땅. 무슨 얘기 잠깐 해볼게요. 제가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이제 1차 함수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요 위에 부분하고 이 아래 부분을 나눌 수 있죠. 이 선을 기준으로.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이 식은 이 모든 어떤 점이 주어져 있으면 x 좌표가 주어졌을 때 x에 집어넣고 y를 집어넣어서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다 위에 있는 점이죠. 그죠? 제가 갑자기 이거 볼게요. 자, 3,7이라고 해볼게요.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근데 그걸 애들이 잘 못한다니까요.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이 좌표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막 고민하겠죠. 고민하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풀이가 있지만 간단한 것도 하나만 할게요. 오늘 하나만 할게요. 자, 보세요. 잠깐 보지 마세요. Y좌표를 보지 마세요. 7을 잠깐 뺄게요. 자, 여기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4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은 3을 집어넣을 때 4가 나오는 점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Y좌표가 7 빼줬죠. 7이 누구보다 커요? 4보다 크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3,7. 괜찮겠어요?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즉, 어떤 점이 있을 때 이 점이 이 그래프에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알고 싶으면 x좌표를 대입하고 그리고 이 직선에 있는 y좌표가 비교하는 거예요. x좌표를 대입하고 이 직선에 있는 y좌표하고 이 직선에 있는 경계선의 y좌표하고 글자 대충 적을게요. 이 y좌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y좌표를 비교한다. 그런 생각만 갖고 있으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요. 참고로 추가적으로만 얘기했어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 가시겠습니다. 자, 오늘 끝내드릴게요. 빨리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자, 애들 없을 때는 좀 빨리 끝내드릴 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일고생들이 지금 다 자기네가 배꼽이가 확실히 읽을 거라고 하고 있는데 일고 2학년이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오늘 걱정 없이 무조건 이길 거니까요. 우리나라 태국하고도 비겼는데 오늘 제가 보기에는 좀 이따가 말 잘못했다가 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볼게요. 08번 볼게요. A가 2,3이네요. 마지막 문제니까 좀 천천히 풀까요? A가 2,3이라고 주어졌어요. A가 2,3. B가 마이너스 2,-1이라고 줬어요. y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는, 오케이.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p가 y와 같은 거리에 있대요. 같은 거리. 그럼 그냥 원래는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아무데나 신경 쓰지 않고 대충 찍는 거예요. 뭐 a를 그냥 2,3 이렇게 찍고요. 아무튼 대수적으로 풀 거니까, 연산으로 풀 거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수에 집어넣어서 풀 거니까, 식으로만 풀 거니까 대충 그려도 돼요. 그래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양의 값끼리 같다 이렇게 풀면 돼요. 양의 좌표 모르니까 알파, 베타 이렇게 놓으면 돼요. 마지막에
알파 베타의 관계식인 베타는 알파 플러스 3을 마지막에 이용하면 돼요. 그런데 잠깐만요. 오늘 그림 좀 제대로 그려볼까요? 아무리 그려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은 아까 배웠으니까 좀 제대로 그려봅시다. 자, 볼게요. y는 x 플러스 3이래요. 실전에서 막 제대로 안 해도 괜찮아요. 특별한 일 아니면. 자, y가 이 직선이 위에 있는지, 이 직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이 직선 윗부분에 있는지, 아랫부분에 있는지, 그리고 이 직선 위에 있는지 모르죠? 이 직선 위에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냐면 A라는 좌표를 보겠다 이거예요. A장 보지 않는 거예요. 2를 집어넣어 보세요. 뭐가 나와요? 5가 나오죠. 5가 커요? 3이 커요? 5가 크죠. 3은 밑에 있다는 얘기죠. 2,3을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연습해 볼게요. 이제 B로 연습해 볼게요. B로. 이거 A죠. 보지 마세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세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Y 값이 1 나오죠. 1이 커요? 마이너스 1이 커요? 1이 크죠? 마이너스 1이 작은 거죠. 밑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A가 A다, A가 B다, A가 A다.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그림을 정확히 그려야 될 때가 있어서 설명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해볼게요. P가 어딘지 모르니까 제가 P를 잡을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편하게 어떻게 돼야 돼요? Y부터 처리해야겠죠. 문제는 이거 뭐 다른 거 구하는 거 있나 볼까요? P를 구하고 무게중심을 구하라고 했네. P의 좌표를 먼저 구하래요. 그런데 P의 좌표를 먼저 구하고 Y의 무게중심을 구하래요. 무게중심을 A, B라고 하겠대요. 근데 뭘 구하라고 했냐? 마지막에는 또 A 플러스 4B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림을 그려드린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출제자의 의도를 보고 싶어요. 자, 여기 있고 여기 점 주어져 있고 점 주어져 있고 같은 거리에 있고 같은 거리에 있고 식을 두 개 만들 수 있으니까 주셔도 돼. 여기 P를 구하자 이거죠. 요 좌표 P를 구하고 무게중심 좌표를 구해야 돼요. P 좌표 구하고 무게중심 좌표 구하고 무게중심 좌표 구한 다음에 무게중심치가 A, B니까 A를 이제 대입해서 풀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해볼게요. 매듭으로. 선생님, 식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냐면 내가 여기서 P를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Y의 거리부터 해봅시다. PB, 루트 PB 하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잘 적을까요? 알파 플러스 2의 제곱. 베타 플러스 1의 제곱 할게요. 눈치가 빠른 학생들이었다면 처음부터 이걸 안 적어줬을 거예요 아마. 좌변에도 루트 있고 우변에도 루트 있으니까 그럼 적지 말까요? 루트 하지 맙시다. 그럼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2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베타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되겠죠. 자, 3분도 안 남았어요. 힘내십시오 자녀님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눈치가 빠른 학생은 알파 제곱을 안 적어줄 거예요. 그죠? 여기도 알파 제곱이 있을 거고 여기도 베타 제곱, 베타를 안 적어주겠죠. 최고차는 2차는 안 적어주고 바로 그냥 4알파 플러스 4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럼 양이 뭐예요? 2베타 플러스 2가 갔을 거예요. 1이죠. 1. 이렇게 4알파 플러스 4 2베타 플러스 1이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4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6베타 플러스 9 이렇게 하겠네요. 그럼 봅시다. 야, 1로 와버릴까요? 여기 4 더하기 1을 꼭 할게요. 그럼 8알파 되겠네요. 여기로 가버리면 8베타 되겠네요. 4알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8베타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13이죠. 13인데 이거 가버리면 13 빼기 4 더하기 1이니까 5 되겠네요. 그럼 8 되버리네요. 8 이렇게. 그러면 8로 나가버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같죠. 식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죠. 항상 이 점이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줬을 때 물론 실수 안 하시겠지만 여기 집어넣어 성립하는 거니까 베타는 알파 플러스 3 이렇게 해주셨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베타 자리에 뭐 집어넣을 거예요? 알파 플러스 3을 집어넣겠죠. 이렇게. 이 알파는 어떻게 될 거예요? 이 양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는 순간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는 순간 베타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1 여기 적어버릴게요. 이제 무게중심만 구하면 돼요. 3분의 이렇게 해서 x알파도 더할게요. 야이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3
더하면 2. 그래서 마이너스 1 되겠네요. 다 답 맞나요? 이렇게 하기 바보 같네. 이렇게 더하면 없어지는 거니까 죄송해요. 이렇게 더한 다음에 더해봐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그리고 A를 보게 되면요. 5에다가 오케이 4 되겠네요. 요게 되겠네요. 이렇게. 즉 A가 뭐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B가 뭐다? 3분의 4다. 근데 우리가 A 플러스 3분의 B를 받을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은 건들지 말고 4 곱하기 3분의 4 이렇게 구하는 얘기죠. 3분의 16이죠. 계산해버리면 3분의 15 되네요. 5 이런 식으로 되겠죠. 괜찮으시겠습니까? 좀 심플하게 할게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